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다뤘었고요. 당연히 이 사람이 유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50대 보험 설계사가 재혼을 한 지 20일 정도도 안 된 부인이 함께 겨울 여행을 갔다가 해돋이 여행을 갔죠. 네, 갑자기 부인 차가 바닷물로 빠졌어요. 같이 있었던 차량이 바다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 말일날 있었던 네. 일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착장에 있다가 차량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걸 1심에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살인으로 봐서 네.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었거든요. 일부러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렸다. 예,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실수로 했을 거다라고 해서 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교통사고 처리 풍립부당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금고 3년으로 바꾼 거죠. 완전히 판결이 달라진 겁니다. 자, 내용을 저희가 화면으로 재구성했는데 잠깐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날 이 부부가 새해 해맞이를 위해서 여수의 섬 금오도를 찾았는데 밤 11시에 선착장에서 물론 남편이 운전하다가요. 차를 돌리려다가 차가 난간에 부딪힙니다. 수락발이 좀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가 불러 내려갔다가 바람에 지금 차가 올라갔다고. 아내가 탄 차가 바다에 빠지자 남편은 이제 민박집으로 달려와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남편의 모습이죠. 그들이 갖고 119 신고해달라고 하고 이랬거든. 우리 동네야 앞에 아저씨가 나가갖고 나 차 끌어올릴 수 있나 보니까 뭐 벌써 빠졌었는데 뭐 되나. 차 안에 갇혀 바다에 빠졌던 아내도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조는 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남편이 아내가 탄 차 바다에 빠지는 걸 본 뒤에 너무 좀 천천히 움직이더라 신고하러.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추락한 걸 이렇게 유의 보면서 지금 걸어가고. 또 평지에 있던 차가 바람 때문에 미끄러졌다는데 당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고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사고 당시에 바람 방향이 해상에서 육지 쪽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외력에 힘이 있지 않았으면 추락하기는 힘들었다고. 자, 차가 이제 접촉사고가 났어 하면서 남편은 내려와 본 사이에 차가 예. 이렇게 바다로 떨어졌는데 접촉사고라는 건 이제 난간에 잘못 부딪힌 네.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차가 뭐 찌그러졌나 보러 내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은 내려 있고 아내만 타고 있었는데 물에 빠졌고 구조했지만 아내는 사망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차를 번지고 보니까 기어가 중립이에요. 만약에 운전자라고 하고 차가 부딪혀서 아내는 차에 있는데 내릴 때 네. 기어는 중립,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파킹이나 파킹할 때는 당연히 분명히 해놓고 피에다가 나왔을 거 놓고 아닙니까? 네. 사이드를 채우죠. 네.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풀려 있고 그리고 뒷좌석에 네. 창이 7cm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네. 12월 31일은 춥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창문이 7cm 열려 있었다? 네. 그럼 이게 혹시 물이 빨리 유입되라고 일부러 열어놓은 거 아닌가? 네. 정황이죠. 직접 증거는 아니고. 그런데다가 이제 아까 걸어 올라가는 네. CCTV 장면은 신고하러 가는데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데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상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아내와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 부부인데 네. 11월 교제할 때 보험 설계사인 남편이 아내에게 6개의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이 금액은 17억. 네. 근데 결혼 이후에 그 수혜자가 남편 명의로 돌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게 살인 혐의로 보지 않은 건 뭐죠? 무죄.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설명한 것과 반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온 겁니다. 살인죄라 같이 무거운 범죄를 인정할 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입증이 되는데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게 이 차가 그냥 놔뒀는데 중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네. 분명히 밀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장 검증을 해보니까 저곳에서 판사가 직접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자리에 같은 차를 놓고 봤더니 이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미끄러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밀려 내려가더라는 그러면 거죠. 밀지 않았어도 이게 차가 움직였겠네? 네. 라는 거고 좀 전에 CCTV 영상 보신 것처럼 남편이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였어? 아내가 빠졌는데 네. 라고 하는데 물에 몸이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내를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12월 31일 날 추운데 들어가서 물에 온몸이 젖었으면 처음에는 빨리 움직일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금이 처음에 의심했던 계기가 됐던 건데 네. 남편이 뭐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또 당장 돈 때문에 그런 말을 네. 저질 만큼 쪼들리는 상황은 또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무죄라는 것보다는 네. 아 유죄가 아닐 다른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입증이 덜 됐다는 거죠. 대법 가겠군요. 대법 갈 수밖에 없어요. 대법 네. 가겠죠. 한 가지는요. 이 부친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면 아내 살해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팔았지 않겠는가인데 네. 이 땅은 불과 한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채 안 된다고 해요. 네. 17억의 보험과 5천만 원어치 땅이 있을 때 이 땅 때문에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인지는 전 상당히 좀 많은 국민들이 네. 의심하리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보험금이 17억 원 이대로 승소하면 남편이 가져가겠군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